투자를 할 때, 그리고 이게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이쪽 관련 쪽에서 진짜 나는 이 종목 확실하다 이렇다면 여기를 매수를 했다. 지금 2020에서 2030년에 시장이 3배가 커진다 그러죠. 그러면 지금 사놓으시면 2030년 되면 시장이 3배 커진다고 하면 주식이나 이런 쪽 아마 30배, 300배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우리를 봤으니까. 이분은 아바타에서 시작된 VR 그리고 애플의 XR and 공간 컴퓨터까지, 자, 이 가상현실 이 부분이 정말 뭔가 시작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대중화를 아직까지는 이끌지를 못하는, 정말 돈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VR 이후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가 암호화폐 시장에 특히나 정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돈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가상 계속 하는데 지금 뭔가 2%가 부족하고 대중화가 부족한데, 자, 이런 부분들을 자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흐름을 파악하고 이제는 이게 진짜 이제 시작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왜 메타버스가 이렇게 확 나가다가 좀 주춤하고 있는 건가. 이 공간 컴퓨팅은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건데,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어떤 얘기고 우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오늘 여기에서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네, 진가인 씨의 기술이 대단하고 이제 그게 점점 우리 SF 영화에서 봤던 것이 현실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2000년도 중반인가 후반인가 그렇죠. 이 아바타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바꿨어요. 그죠? 그 전까지는 보면 뭐 솔직히 뭐 공포물 이런데 벌써 분신사바, 그죠? 우리가 뭐 이런 아바타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까지 분신 이런 용어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바타가 나오면서 분신이 아니라 이 가상 공간에 있는 이런 우리를 어떤 대용물이라 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아바타로 이제 규정이 되어 버렸는데, 이 아바타가 변화시킨 게 정말 많은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3D 영화. 지금 최근에 4D 영화가 또 뭐 나오고 있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뭐 3D 영화를 극장에 보통 한두 칸 있긴 했어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보지를 않아. 그죠? 보지를 않아. 그래서 참 이 영화관 운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 아바타가 영화가 들어오면서 이 어떻게 보면 3D 문화가 점점점 발전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영화비가 좀 올랐다는 그런 단점은 있겠지만 더 실감나고 현실된 이런 영화를 보게 한 게 바로 이 아바타였죠. 자, 일부 부분 놓치시더라도 뒤에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2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능했던 게 바로 이 모션 캡처였죠. 이 아카데미상을 휩쓴 아바타의 모션 피처링 얼굴 점들이 전부 동세 감지 센서를 하면서 기존의 이런 영화에서 봤던 걸 완전 새로운, 그걸 또 3D로 만들어, 이 아바타를 또 3D로 해버리니까 정말 실제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죠, 그 당시요. 이 아바타가 나오면서 이후의 영화가 보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도 그렇고 뭐 반지의 제왕도 그렇고 이제 더 실감나고 더 현실적인, 더 가상 공간이 저희들을 피부로 밀접적으로 와닿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모션 캡처로 만들어진 아바타가 3차원의 대화식 체험을 제공하면서 이 모션 캡처 시스템이 궁극적인 목표,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을 위로 이렇게 수면 위로 나타나게 한 게 바로 이 아바타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때 3D 보실 때 이런 안경 끼고 이렇게 봤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다음 버전이긴 하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들 VR인 가상현실이죠. 이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사계에 사람과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최첨단 기술이 바로 이 가상현실인데, 이때 드디어 이제 가상현실이 나오고, 와, 영화에서 나오는데 막 직접 완전 부딪히는 느낌도 들고 막 이렇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가상현실을 어떻게 보면 수면 위로 그리고 현실 세계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아바타였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아바타 영화가 한 10년 이상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가상 이런 공간이, 가상현실의 이런 부분에
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다가 한 2년 전이었죠. 그죠? 이 메타버스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이 가상현실에 대한 정말 사람들의 엄청난 열망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자,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메타라는 그죠? 가상이라는 이런 뜻과 유니버스, 우주란 이 단어가 합성돼서 메타버스인데 그죠? 자, 3차원 가상 세계를 일컫는 말. 어떻게 보면 이 메타버스가 가상현실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그죠? 가상이 또 이런 직접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갈수록 기술이 좀 발달돼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가장 발전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블록체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버가스 아담. 저도 이제 생각나요. 맞습니다. 조종관님. 우리나라 최초의 사이버가스죠. 그죠? 아담 맞습니다. 메타버스가 보시면 디센트럴랜드 디지털 상가를 토크스닷컴의 자회사 메타버스 그룹이 약 28억 원에 사. 아니 진짜 땅도 아니고 가짜 땅에 이것도 그리고 그 가짜 땅에 가짜 디지털 상가를 28억이나 주고 샀다. 여러분들 이전까지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디센트럴랜드가 가상 부동산 거래 메타버스로 사용자들의 가상화폐 만화를 통해 가상세계 땅을 사고 팔 수 있고 그리고 이 가상세계를 설립하면 이게 돈이 된다는 사실을 2년 전에 알려준 거죠. 여기에 뭐 샌드박스도 있고 그죠? 이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게임 플랫폼으로 가상 부동산 랜드를 거래했고 업랜드 같은 경우는 현실 주소에 기반한 가상 부동산 증서 제작을 하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명동 땅, 강남 땅은 못 사지만 여기에서는 살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정말 그 당시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 주가가 100배 이상 뛰면서 와 이렇게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나왔고 맞습니다. 가상 샤넬백도 거래하고 구찌도 그도 거래하고 다 거래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땅값이 2년 만에 9억에서 1억 그다음에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 이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 이게 과연 될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 자각을 했다고 할까? 그때 너무 비상적으로 올라온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근데 여기에는 저는 또 한 가지가 있다고. 지금 아직까지 이런 가상 땅이라든지 여기 있는 디지털 상가 이런 부분들이 그 뭐 펄어비스가 게임이 완전히 이 게임 문화를 이게 그래픽의 문화를 바꿨듯이 아바타가 왜 혁명을 바꿨습니까? 실제가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가상이 기술이 그만큼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좀 2% 부족한 그러니까 가상인데 2D 느낌인 거야. 이렇다 보니까 현실 공간에서 조금 점점점 떨어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서 이 페이스북이 이름을 아예 메타를 바꿀 정도로 메타를 바꾸고 여기에 올인을 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 기술력이나 이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만큼 안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 파이가 확 줄어버리니까 구조조정하고 또 구조조정하고 지금 최근에 한 게 이제 6,000명 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메타의 인기가 계속 시들시들 아직까지는 메타버스 가상현실에서 3D까지 가기에는 기술이 좀 부족하다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나타난 게 바로 이 증강현실 AR 현실과 가상의 절묘하고 신기한 조화 그러니까 현실하고 가상을 중간에 결합한 게 어떻게 보면 증강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저도 드래곤볼 만화책 거의 다 봤었거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다 봤었는데 여기 쪼매난 요런 안경 튀면 사람 딱 보면 뭐 공격력 수치 나오고 막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 건물 갖다 놓으면 딱 이거 얼마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증강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AR, VR, 그 다음에 XR 현실 세계는 딱 그대로 요거예요. 그죠? 현실 있는 그대로 이거를 가상현실은 요 땅에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죠? 증강현실이 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딱 중간 형태가 아닌가. 여기서부터 기존에 있는 거에서 3D를 가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게 지금 가장 최선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가상의 현실이 점점점 바뀌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최근에 증강현실이 글로벌 XR 시장의 전망을 보시면 2025년에 4,760억 그런데 3년 사이에 1조 5,430억 3배 이상이 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만들어 오기는 왔는데
대중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먹고, 어떻게 보면 일부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영화관이라든지 이렇게 한정된데, 그러니까 실생활에는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사용 빈도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증강현실 실생활에 사용했다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2025년부터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지금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XR 시장에서 가장 선두주자는 메타입니다. 지금 커스트 3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메타가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자, 이 메타커스는 메타와 퀄컴이 공동 개발을 한 거죠. 이번에 3를 애플이 비전 프로가 하기 전에 먼저 비전 프로가 나오니까 우리 먼저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먼저 좀 생각보다 일찍 냈죠. 그래서 그래픽 처리 속도가 2배 빨라졌고 해상도도 높아졌고,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퀘스트 2가 $400였거든요. 근데 원래 3 같은 경우는 가격을 한 100% 이상 좀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 비전 프로도 나오고 가격적으로 경쟁 승부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는 $500, 전 세대 대비해서 25% 정도 비싸다. 저는 메타캐스트를 써보지는 않았는데, 메타캐스트를 써봤다면 저는 아마 그 VR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뭐 한번 써본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런 종류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하면 거의 게임이지만, 그죠? 대중적으로 이끌어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애플이 비전 프로를 이렇게 공개하면서, 이번 원모어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원모어 하면서 그때 공개된 상품이 바로 이 비전 프로. 이 비전 프로가 한 나오면서 이제 XR 경쟁이 불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메타가 이길지 애플이 이길지,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에 좀 더 이렇게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요. 이 선제적으로 이 VR 헤드셋 시장에 수십 전을 투입한 이 메타가 지금까지 한 판매량이 1000만 대 이상 판매를 했는데, 단점이 대중화에 이르지 못했다. 대중화에 이르지 못하니까 메타가 아직 그 기술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애플에서는 이번에 그게 좀 보여졌다는 거죠. 그리고 애플은 기존에 아이팟도 있고 맥캠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되니까 더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퀘스트 2보다는 지금 가격이 $499로 엄청 비싸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죠? 자, 과연 이 XR 시장.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비전 프로가 시장에서 나오는 반응, 바로 이렇게 주가로 나타나는데, 애플이 시총 $3조 육박하면서, 와. 만약에 아이폰 쓰는 사람 같으면 저 이거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아이폰 쓰고 맥캠 쓰고 이런 사람 같으면 아마 저거 한번 사고 싶은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신규 애플 전용 칩 i1을 썼고, 카메라하고 센서가, 카메라가 12개 돼요. 자, 이 카메라 XR 시장, 증강현실 시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 이 카메라 시장은 계속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이렇게 딱 보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마이크도 6개, 그다음에 해상도도 2300만 픽셀의 디스플레이 2개. 근데 아직까지 배터리 지속 시간이 내부형으로 늦지도 못하고 2시간. 왜 삼성 휴대폰도 치면 외장형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내장형으로 바꾸는 순간부터 이제 점점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이제 가격은 $3,499고 출시 시기는 6월 초였죠, 그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죠. 이 애플하고 맥캠 쓰는 사람은 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이거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자료를 항상 여러분들의 실방안에서 자료를 많이 준비하는데, 솔직히 모니터 화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 놓고 클릭하고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꺼내놓고 또 클릭하고. 근데 얘는 공간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화면, 이런 휴대폰 화면처럼 이렇게도 나오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는 화면, 이런 화면도 우리가 꺼내놓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내 공간, 이 공간을 다 쓰는 거예요, 공간을. 그러니까 이거를 10개, 20개도 계속 하면 이걸로 컨트롤을 조정하는 거죠.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SF 영화를 봤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혁신적인 공간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명상 웨이브를 이렇게 깔아놓은 거 실제 완전 음질 가상 완전 나한테 쏟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에 가는 저는 전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공간을 점점 더 영화관에 이런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이에요. 내 이것만 딱 쓰면 내 개인 공간이 딱 생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지금 거의 500만 동을 하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 보시면 우리가 TV를 보면 요즘 주로 잘 나가는 게 70인치 대 그다음 80인치 대 제일 잘 나가. 점점점 대양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TV가 몇백만 원 하죠, 여러분들. 근데 이 비전 프로를 딱 키면 TV 인치가 내 마음대로 조절이 돼요. 이게 100인치도 되고 200인치도 되고 이 공간을 내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영화에서 봤고 미래에서만 있던 부분들이 점점점 현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성공되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점 소형화되고 자동차, 전기차 뭐 이런 부분들 다 앞으로 앞에 지금 거울 우리 유리 창이죠. 거기에 모든 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 다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공간 컴퓨터란 무엇인가? 자, 먼저 클라우드를 통해서 객체를 디지털을 바꾸고 이 센서와 모터로 서로 반응하게 세상을 디지털로 표현한다. 기존의 모니터에 갇혀있던 것을 공간을 활용해서 나온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컴퓨터 그죠? 우리가 기존에 있던 컴퓨터 그걸 이제 개인화 시켰죠. 그 개인화를 어떻게 보면 애플이 바꾼 거야. 모바일로. 휴대폰을 소위 말해서 컴퓨터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이걸 쓰면서 공간으로 이 공간 컴퓨터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이 공간 컴퓨터는 인간과 기계와 기계 간의 상호작용을 새로운 수준을 하면서 3D 데이터를 캡처 처리 및 상호작용하는 데 사용해서 프로세서 도구를 강범위하게 지칭하고 여기에 사물 인터넷, 디지털 트윈, 앰비언트 컴퓨팅, 증가는 있어 가상 인공지능 그리고 물리적 제어. 그럼 여기 당연히 미래 반도체, AI 컴퓨터까지, AI 반도체까지 다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들이 다 기술력이 다 나오면서 이제 양자 기술도 개발이 돼야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게 되면서 점점 이제 미래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화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이 현실화된 그 첫 단계가 바로 이 공간 컴퓨터. 이번에 이 애플이 만든 비전 프로가 그 첫 단계를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공간 컴퓨터는 앞으로 이 대규모 공간 컴퓨터 지원을 앞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의 핵심 경제 기능을 하면서 앞서 얘기했던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시뮬레이션, 앰비언트 컴퓨터까지 이런 부분들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그 증강현실이 이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런 게 서막을 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 좋아. 애플 비전 프로, VR 헤드셋 너무 다 좋은데 무기도 아직까지 무섭고 너무 비싼데 과연 그 메타가 수십조 원을 쓰고도 대중화에 성공을 못했는데 애플은 대중화에 성공을 할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수밖에 없고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애플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애플2에서 개인 PC부터 모바일까지 보여줬던 이 부분들 항상 혁신의 아이콘 항상 애플이 만들면 혁신으로 해서 대중화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 공간 컴퓨터도 혁명을 뛰어넘지 않을까? 자,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까지 애플을 한번 보신다면 기존의 이 당시 이게 1977년도인가 그럴 건데 그죠? 기존은 어떻게 보면 기관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가장 많이 했던 게 군사용이었어요. 자, 이 개인 PC는 생각도 못할 시대였지 어떻게 보면 이 개인 PC는 생각도 못할 시대였는데 이 애플2가 어떻게 보면 이 개인 PC 시대의 서막을 이뤘어요. 이제 애플이 만들어 놓으니까 와 개인들 와 우리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네 하면서 딱 했고 저도 기억에 제가 한 1980년대 처음으로 이렇게 부모님이 저한테 컴퓨터를 사도 와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때 컴퓨터 있으면 꽤 부자 소리 들었는데 부모님들이 뭐 그 당시 잘 사시나 했지만 큰맘 먹고 하나 사주셨죠. 그걸 만들었던 그 혁명의 시대를 만들었던 게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혁명을 만든 게 바로 이 아이팟인데요. 자, 여러분들 기존까지 생각하면 뭘 가능합니까? 카세트 테이프라든지, 그다음 앨범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 물론 이 당시에 MP3라는 게 있었지만 대중화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아이팟2가 나오면서 MP3, MP4, 이 디지털 음악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대중적인 흐름을 바꿔버렸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서 기존의 카세트 테이프라든지 앨범, 뭐 이런 LP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디지털 음악 시대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아이팟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모바일 시대의 본격화를 만든 게 바로 이 아이폰인데요. 기존까지는 휴대폰은 휴대폰이다. 그러니까 물론 휴대폰에 음악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주 기능은 뭐였습니까? 자, 전화 받고 전화 걸고, 그죠? 인터넷 쪽 보는 정도, 요 정도였어요. 그런데 휴대폰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휴대폰이 하나의 작은 이 모바일 컴퓨터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아시겠지만 이 또 휴대폰이 그 전까지만 해도 카메라 찍는 사진 찍고 이런 거는 카메라로 찍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폰이 나면서 이 휴대폰 하나면 모든 전자기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든 게 바로 이 아이폰이라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참 애플이 정말 뭐 테슬라가 혁신의 아이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애플이 정말 세상을 많이 변형을 시켰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 비전 프로가 이제 바로 이 공간 컴퓨터 시대를 개막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이 메타캐스트보다는 더 발전되고, 그리고 특히나 애플은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아이팟, 그다음에 시계부터 애플 워치부터 해서 아이폰, 맥캠 여러 가지를 벌써 많이 이렇게.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씩 쓰면 덜 효과지. 근데 이 비전 프로를 갖고 있으면 이 하나 갖고 이 애플이 기존에 판매했던 거를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공간에서 다 넓혔다는 거죠. 물론 아직 대중화는 가격적으로 좀 더 저렴화를 해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고, 이런 기계가 무게도 점점 낮아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애플이 이제 시동을 걸면서 아마 할 것 같고, 만약에 애플만 하고 메타하고 애플만 하면 이렇게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반기 되면 삼성전자도 출격을 합니다. 이 판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증강시 확장현실이 판이 커지고, 삼성전자도 지금 애플이 나온 걸 보고, 삼성전자도 휴대폰부터 해서 태블릿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컴퓨터에서 정말 TV까지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삼성전자 한다면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들어갔다? 이게 뭔 얘기냐면 앞으로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삼성전자 지금 하반기에 저도 어떤 제품이 나올지 상당히 기대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보완이 잘 된 것 같아요. 얘기는 안 나왔지만 분명히 삼성전자는 애플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애플보다 더 경량화되고,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훨씬 더 저렴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럼 삼성전자 구글만 나오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구글까지도, 그죠? 삼성 애플만 나온 게 아니고 구글까지도 지금 하반기라. 그러면 구글 나왔죠, 삼성전자 나왔죠, 메타 있죠, 다 나온 거야. 그만큼 앞으로 이 증강현실 시장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 시장이 대세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를 내가 투자를 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의 이 SR 증강현실 시간이, 항상 초기 단계에 투자를 하면, 삼성전자를 만약 초기 단계에 투자를 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최근에 잘 나가는 에코프로를 몇 년에 줍니다. 이 초기 단계에 투자를 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에스테 이런 종목들을, 테슬라도 이런 종목들 초기에 투자했다. 암호화폐를 만약에 초기에 투자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들 뭐 100만 장자 이상 엄청난 돈을 수익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강현실이 메타버스는 찬반 여론이 많았었지만, 이 증강현실은 정말 글로벌 대기업들이 다 뛰어든다. 그러면 이 시장은 확실히 판도가 메타는 다르겠구나. 딱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시죠, 그죠?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아직 시장이 비전 프로에서 해서 이번에 분명히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중성이 좀 떨어진다면 지금 초기 단계라는 얘기죠. 투자를 할 때, 그리고 이게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이쪽 관련 쪽에서 진짜 나는 이 종목 확실하다 이렇다면
여기를 매수를 했다. 지금 2020에서 2030년에 시장이 3배가 커진다 그러죠. 그러면 지금 사놓으시면 2030년 되면 시장이 3배 커진다고 하면 주식이나 이런 쪽 아마 30배, 300배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우리를 봤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가상현실 세계 분명히 앞으로 나아갈 시장인데 가장 현실적이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가는 이 증강현실 시장, 여러분들 오늘 제 얘기를 보면 그리고 제 실방을 보셨다면 제가 방송 이후에도 그리고 저도 아마 이 방송에도 자주 이제 언급을 얘기를 해 드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쪽에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애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스티브 잡스 정말 대단한 타고났다고 저는 보이십니다. 아무리 우리 같은 범인들이 따라가려고 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좀 보인다고 생각하고, 지금 애플이 만드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벌써 다 만들고, 지금 팀쿡 같은 경우는 스티븐 잡스가 만든 것을 그냥 이끌어가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수많은 명언들을 했었는데 그 명언 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하나 얘기 드리고 싶고 저도 좋아하는 얘기가, 자, 혁신을 시도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다. 빨리 실수를 인정하고 다른 혁신들을 서둘러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항상 돈을 많이 벌고 싶고 투자를 하다 보면, 그죠? 이 투자를 시도하다 보면 분명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할 때 이건 나랑 안 맞아. 그게 아니죠. 그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투자들을 서둘러, 그리고 내가 했던 방법 이런 부분들을 서둘러 개선한다면 우리라고 애플처럼 이런 혁신을, 그리고 투자에 대한 혁신을 못하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는 꼭 실수가 있습니다. 이 실수를, 근데 실수로만 보면 이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투자, 그리고 이 실시간 방송, 홍반장의 실시간 방송, 투자 캠퍼스 실시간 방송을 보신다면 실수와 그 시간을 좀 더 줄여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방송.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투자해서 홍반장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